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에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요. 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률 기자, 첫 출근길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전 8시 서울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오전 9시쯤 이곳 시청에 도착을 했는데요. 1층 로비에서 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에 최선을 다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바꿔나가겠다며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층에 마련된 집무실로 이동한 오 시장은 인수인계 절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서는 이게 다 숙제고 공부할 것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집무실로 이동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자신이 만들자고 제안했던 본관 도서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 30분쯤 뒤죠. 10시 40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예방합니다. 시의회가 내곡동 투기 관련 오 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상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첫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성동구청에 있는 서울시 1호 백신 예방 접종센터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심의 향방을 가른데는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바람도 있었을 텐데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역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부동산 정책이겠죠.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이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공급을 늘리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용적률 완화나 35층 이하 제한 정책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정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8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상황에서 전면 중단까지는 어렵더라도 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해왔던 정책 상당수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부터 시의회는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중요하겠군요. 네, 109명 가운데 101명. 서울시의회 의원 절대 다수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시장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시의회는 오늘 와신 상담 끝에 돌아오신 걸 축하드린다면서도 과거 서울시 공무원에게 상처가 있었던 만큼 이번엔 공무원들을 믿고 모두를 독려하는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선 다소 좀 뼈가 있는 당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조직 개편 추진, 용적률 완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시의회의 협조가 없으면 이 오 시장으로서는 공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 남짓한 임기의 야당 시장이 시의회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느냐가 시정 운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